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인 여대생 고연수 씨가 어제 저녁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고 씨는 곧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일 유예 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직장을 바꾸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5,000의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추가하려 하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늘리겠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인 여대생 고연수 씨가 어제 저녁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고 씨는 곧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고 씨의 석방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연수 씨는 어제 오후 8시께 뉴욕 맨해튼 IC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고 씨는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연수 씨는 풀려난 직후 밝은 미소로 구금돼 있는 동안 곧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성공회 뉴욕 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 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고 씨 측은 합법적으로 비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민당국의 불법적인 구금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했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어제 2년 이상 만료된 비자를 소지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며 신속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IC 청사에 구금됐던 고 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어제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고 씨의 석방 이유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 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엔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2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에도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인터뷰가 미뤄지거나 결혼 증명 서류를 대거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0일 유예 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직장을 바꾸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일하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경우 60일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민 법원의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자의 또는 타의로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 같은 유예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추방 재판을 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DHS가 재량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자동으로 법원 출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USCIS의 내부 지침은 합법적 신분 상실 후에만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사례들은 이 지침을 어기고 발부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매주 약 1,800건의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유예 기간 내에 있는 이들에게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는 추방 절차의 시작으로 추방 사유와 사실관계, 이민법원 출두 일자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존 비자에서 B2 관광 비자나 H4 가족 비자 등으로 신분 전환조차 어려워지고 이민법원이 신분 변경 심사 권한을 넘겨받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변경 신청은 기각됩니다. 연방 정부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5,000의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 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합니다. 국무부는 심사나 조사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000, $10,000나 $15,000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 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국무부는 곧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 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향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추가하려 하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늘리겠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우위의 텍사스주 하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표결에 붙이려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전날 민주당 우위 지역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로 향했고 결국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를 이탈한 민주당 주 하원 의원 수십 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의석을 상실할 수 있다며 매일 $5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스틴 버로우스 텍사스주 하원 의장도 체포영장에 서명했으며 에벗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 색출 및 체포를 도우라고 주 방위군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석 5석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통합하고 공화당 지역구는 분할해 숫자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한편 텍사스주가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우린 선택의 여지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주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선거구 재확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선거구 재확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해튼을 잇는 패스트트레인 역사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들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15분께 뉴저지주 저지시리의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해튼 방향 패스트트레인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이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SNS엔 열차 내에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열차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린 뒤 승객들이 역사 플랫폼으로 나오자 불길은 이미 열차 하부에서 플랫폼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승객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 무역센터를 잇는 2개의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패스트트레인은 허드슨강 지하터널을 통해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노선으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뉴욕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숙박과 외식은 물론 소매업과 공연까지 도심 상권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를 방문할 해외 관광객은 121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 200만 명 감소한 수치이며 관광 수익은 전년 대비 4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캐나다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단체 수학여행과 같은 고등학생 그룹 예약이 집중됐던 뉴욕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캐나다발 예약이 사실상 전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 내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과 반미 정서가 퍼졌고 뉴욕 관광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 8%, 독일 10%, 멕시코 8.5% 등 주요 국가에서도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해외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전체 관광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은 숙박, 외식, 소매, 공연 등 도심 상권 전반에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허드슨강을 따라 남하하면서 뉴욕시 일원이 산불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뉴욕시는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와 허드슨밸리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에선 현재 740여 건의 산불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스콘신주에서 메인주까지 건강에 해로운 산불 연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적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정체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연기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불 중 200건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이며 그중 상당수는 소방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어나우는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토론토의 대부분의 지역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일부 지역의 경우 대기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란데 마콜로 르완다 정보 대변인은 르완다가 미국이 추방하는 이민자 최대 21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이 승인된 이들은 르완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상호 합의로 210명을 초과해 협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방된 이들은 르완다에 머물 필요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나사 국장을 겸임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달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 원자로 설치 계획은 2030년까지 100kW급 원자로를 달에 발사하기 위한 업계 제안서를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기존에도 달 표면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새로 발표되는 계획은 보다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 고위 당국자는 제2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또 국제우주정거장을 신속히 대체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달 원자로 설치와 새 우주정거장 설치는 미국의 달과 화성 탐사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31일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8개 특목고에서 입학 제한을 받은 학생 중 흑인은 전체의 3%, 히스패닉은 6.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흑인 학생이 4.5%, 히스패닉 학생이 7.6%를 차지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시안 학생은 가장 많은 전체의 53.5%를 차지했으며 백인 학생들은 25.9%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8개 특목고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스타이부슨트 고등학교의 올해 합격자 781명 가운데 아시안 학생은 509명, 백인은 142명인 반면 흑인 학생은 8명, 히스패닉 학생은 27명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전체에서 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5%, 히스패닉 42.2%임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한인 10대 소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보다 자발적 가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실종된 16세 KT홍 양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0분경 자택 인근 퀸스파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홍 양이 혼자 어빙턴 커뮤니티 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현재 위치나 동행자에 대한 단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각장애인 부모는 현재 직장을 떠나 딸의 수색에 전념하고 있으며 고펀드미를 통해 사설 조사원 고용, 법률 자문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